네, 안녕하세요. 12월 2일입니다. 일단 2022년 이제 12월 달이 왔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일단 12월 달 안으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큰 호재, 크게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램시메스 쪽에 대한 부분,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12월 달 주요 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플라이마 FDA 승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권사들 모두 그렇고 언론사도 마찬가지. 일단 연내에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미국 FDA 승인 기대한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청한 지 대략 2년 1개월 정도 지나가는데요. 충분히 그동안 아무런 이슈도 없었던 사항이었고 해서 충분히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2년이나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이유도 없었을 텐데, 그죠? 배그젤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만에 마무리가 되었죠. 여하튼 신청한 지 2년 1개월이 지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램시마 SC 최근에 임상 3상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크론병에 대해서 임상 3상 유효성, 안전성 모두 확인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또 그에 따라서 연내에 FDA 신약 신청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8월 달인가 9월 달에 피부과학회에서 또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임상 3상 종료는 올해 5월 달에 모두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우리가 일단 제일 빠릅니다. 일부 언론사 특히 동아일보에서 그죠 동아 ST가 셀트리온을 제꼈다 바이오 장인 셀트리온을 제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죠. 그거 틀린 부분이고요. 우리가 제일 빠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도 미허가 신청 연내에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또 미뤄진다 그러면 내년 초 부분이겠죠. 여하튼 중간 결과에서 모두 좋은 소식이 나왔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 되면 또 배당 시즌이죠. 작년에 우리 주식 배당, 현금 배당 같이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잠깐 봐야 될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램시 메시 쪽에 대한 부분 거죠. 미국 임상 3상 진행 중이 아니고 물론 진행 중이죠. 여하튼 11월 28일이었죠. 임상 3상 중간 결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에 대해서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인했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고, 그죠? 연내 미 FDA에 신약으로 허가 신청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 말씀드린 대로 허가 신청을 2020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12월이죠. 2년 1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충분히 결과가 나올 만한 상황이 되었고 모든 정권사들 연내에 승인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이게 2년이나 걸릴 만한 좀 이유가 있었는지 그죠? 여하튼 그동안 이슈 사항은 없었죠. 알보텍 같은 경우에는 생산시설 이슈 부분으로 일단 CRA를 또 수령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램시메스시와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출시 계획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내년에 2023년 2분기쯤에 미국 쪽에 베그젤마, 그리고 7월 달쯤에 유플라이마, 그리고 요것도 조금 늦춰져 있는 부분이죠. 아일리아도 뒤로 늦춰졌습니다. 늦춰져 있는 부분인데 23년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여하튼 회사의 답변 사항으로는 말보다는 연말보다는 연초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하튼 최근에 나온 부분, 여기 최근 자료가 조금 아닌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상으로는 아일리아도 2024년으로 미뤄졌고요. 그리고 램시 매트시 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빠르면 2023년 말쯤에 미국에 승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2024년 초쯤에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일단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현황에서 일단은 내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매출도 매출이지만 그죠, 또 직판에 대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또 주시해야 될 부분이 우리 유플라이마 부분이죠. 미국의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승인 현황에서 승인남 부분 자체가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 승인 예정 부분이 4개가 있네요. 일단은 순서대로 본다라고 하면 암젠의 암제비타가 퍼스트 무버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저농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삼바, 오가논 이지 판매하고 있죠. 2023년 7월 1일, 고농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태조, 베링글 잉겔하임의 실태조도 7월 1일 날 저농도 부분인데 요거는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을 승인받았다라는 또 장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게 변수로 작용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모든 그 회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뭐 코에러스, 비아트리스, 산도즈, 화이자 등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출시가 되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 일단은 7월 1일 날 우리 유플라이마 고농도 부분으로 상호 대체 가능성 임상 3상 신청을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농도 쪽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삼바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알보텍,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추후에 뭐 산도즈도 뭐 고농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암젠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조금 늦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일단 순서상으로 본다 그러면 저농도 쪽에 대한 부분은 암젠의 암제비타가 약간 퍼스트 무브로 진행을 합니다. 7월 1일부로 동시에 출격을 하죠. 삼바, 실테조, 그리고 코에러스의 UC-미리,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그리고 알보텍 부분은 원래 7월 1일 날 출시 예정이지만 그죠? 요 부분이 지금 생산시설 이슈 부분으로 FDA에서 CRL을 수령받았죠. 회사에서는 7월 1일 일정을 맞춘다고 하는데 뒤로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유력한 부분은 암젠의 암제비타, 그리고 삼바의 하드리마,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부분 자체가 최근에 미국의 PBM들 오리지널 휴미라와 동일한 그룹의 바이오시밀러 3개를 놓겠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3개가 개인적으로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젠, 삼바,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쪽 부분이고요. 에버비 암젠의 오가논 휴미라 시밀러 관련 코멘트에서 뭐 제가 하나증권 쪽에서 레포트 나온 부분을 올려드렸던 사항이었죠. 일단 오리지널사 에버비 내년 휴미라 매출이 한 45% 정도 급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이거는 바이오시밀러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경쟁력 있는 일부 업체로 갈 것이다. 그 경쟁력 있는 일부 업체가 오리지널 휴미라와 유사한 고농도, 그리고 시트른산 제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른산 제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 요 변수가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우리 셀트리온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죠. 말 그대로 10개, 11개 정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경쟁사가 있지만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겠죠. 가격 경쟁력, 가격 할인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우리가 경쟁력 가지고 있는 부분, 고농도, 시트른산 제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그리고 암젠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23년 2월 다른 시밀러보다 빠르게 출시가 됩니다. 퍼스트 무버 부분이죠. 보유한 자가 면역 블록버스트와 번들링 전략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똑같이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은 바이오시밀러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오가논, 오리지널 휴미라와 유사한 고농도 시트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투여를 편리하게 하는 인젝트에 있어서 강점이다. 24년에서 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23년 PBM 계약이 이미 확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PBM 포뮬러리의 최대 3개에서 그죠? 최대 3개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젠의 암제비타,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의 시밀러가 등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죠? 일단 최근 기사에서 옵톰 RX 쪽에 대한 부분은 3개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휴미라 시밀러 가이던스, 일반 투자자들이 보는 연간 3억에서 5억 달러 수준에 동의한다. 수십억 달러 가이던스는 다소 공격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3억에서 5억 달러가 대략 4천억에서 6천억대 부분인데요. 일단 이게 뭐 24년, 25년부터 연간 매출 자체를 오가노는 삼바의 하드리마를 팔면서 연간 매출 대략 4천억에서 6천억대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도 그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부분도 비슷하게 4천억대에서 6천억대 가져갈 수 있겠죠. 오가논도 마찬가지 상호 대체 교환 가능성, 바이오시밀러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중요하죠. 네, 셀트리온 그룹 3사 현금 주식 동시 배당에서 주식 배당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 실현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21년 12월 17일 날 네, 공시랑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배당 비율 작년 수준 유지하면서도 현금도 함께 배당하겠다. 셀트리온 제약은 3사 중 가장 높은 3% 주식 배당률 해서 보통주 한 주당 0.03주 대신 현금 배당은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미래가치 공유, 이익 환원 방침에서 회사 주주 동반 성장 여건 마련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셀트리온 그룹 내 상장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17일 이사회를 열어 주식 현금 동시배당 또는 주식배당을 각각 결정했다. 해서 셀트리온은 750원 현금 배당, 헬스케어는 260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사는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주식 배당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미래 가치를 주주들과 계속 공유하는 동시에 현금 배당도 함께 실시해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일정 부분 환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격적으로 현금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다. 그룹사 관계자 상장 3사의 현금 주식 동시배당 및 주식배당은 주주가치 제고 원칙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각 사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셀트리온 그룹은 앞으로도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단 작년에 그저 현금 배당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현금 배당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회장도 네, 현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금이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현재 네, 주가가 그죠? 우리가 올해 신저가를 보고 찍었죠. 13만 9천 원. 네, 21년보다 더 어려운 22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소회장도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올해에도 현금 배당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계속 또 그죠? 뭐 3사 합병에 대한 또 문제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11월 28일 날 셀트리온 램시메셋이 미국 시장 진출 초읽기에서 글로벌 임상 3상 두 건에서 모두 유효성을 확보했다 해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건의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 결과 확보했다. 연내에 FDA에 허가 신청하겠다. 미국 시장 약 29조 원의 미국 내 염증성 장질환 시장을 정조준한다. 미 허가 협의 단계부터 FDA로부터 차별성을 인정받아서 신약 허가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다. 미 FDA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신약으로 하라고. 세계 최초 인플렉시마 피하 주사 제형의 강점 악세여서 미국 시장 공략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130여 개국 대상으로 제형 및 투여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해서 약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제품이다. 네. 11월 28일 날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그럼 이제 네, 주요 일정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계약 공시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21년 4분기 계약 공시 3건이 나왔습니다. 먼저 11월 2일 날 735건에 대해서 뭐 램시마, 트룩시마 합쳐서 나온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11월 26일 날 레키로나 네, 단독으로 485억이 나왔습니다. 네. 단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마지막으로 1422억. 이때도 레키로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는 작년에 두 번의 매출이 발생한 부분이었고요. 이때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600억 이상 나온 부분입니다. 두 번에 걸친 레키로나 계약 공시 작년 4분기에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일단은 4분기 셀케양 계약 공시가 없습니다. 네. 참고로 컨센서스 4분기 컨센서스 매출액 6,257억 전년 대비 0.6% 늘어나는 부분 영업이익 2,231억 전년 대비 0.5%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으로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이유 작년에 레키로나 매출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은 이제 유플라이마 아까 보셨던 대로 미국 연내 승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허가 신청했습니다. 벌써 2년 1개월이 지나갔고 모든 정권사들 올해 연내 승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부분이죠. 그래서 유효 기간도 훨씬 오리지널보다 길고 오리지널이 14일, 네, 우리 유플라이마가 30일입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시트린산 제거해서 고용량 80mg에서 그죠? 아까 또
공급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항. 23년 7월 출시 합의를 본 사항이고, 그죠? 7월 달에 동시 출격되는 경쟁사들이 아까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7월 달까지 본다라고 하면 고농도 쪽에 대한 부분은 삼바랑, 셀트리온, 그리고 알보텍이 뭐 7월 달에 출시한다 그러면 알보텍 정도 부분입니다. 7월 달까지. 그런데 알보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시설 이슈 부분으로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는 사항이겠죠. 충분히 고농도 부분으로, 퍼스트 무브는 아니지만 미국 시장의 고농도 비중이 80%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농도 비중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죠. 미국 직판 의약품, 직판 능력 시험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베그젤마 쪽에 대한 부분은 파트너십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직판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플라이마 미국 직판 성공에 조금 잣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직판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죠,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좀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좀 높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PBM, RX 옵톰이 오리지널과 동일 그룹에 바이오 시뮬러 3개를 놓겠다고 했던 사항이었죠. 3개 중에 들어가는 부분 개인적으로 추측은 암젠의 암제비타, 삼바의 하드리마, 그리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24년 오가는 코멘터, 그죠? 일반적 투자자들이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연간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오가논, 삼바의 하드리마 부분 자체를 연 매출을 23년이 아니고 한 24년, 25년 정도의 이 정도 매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음은 램시마 SC, 연내 램시마 SC 미국 신약 허가 신청, 아까 보도자료가 나왔죠. 약 20년간 독점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11월 28일 보도자료 나오면서 임상 3상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유효성, 안전성 모두 확인이 된 부분이었고, 유럽에서 램시마 SC 현재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3분기 기준상으로 분기 신장률이 거의 53%대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4분기 때도 비슷하게 이거 이상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유럽의 램시마 매출 또 증대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IV 대비해서 강점이 많이 있죠. 처방 시간, IV는 한두 시간 걸리는데 램시마 SC 10초 이내 특허권, 효과도 더 우월하다라고 하고 있고, 23년 말 또는 24년 초에 미국의 허가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내에 신약 허가 신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죠, 보통 1년 정도가 걸리니까 23년 말 또는 24년 초에 미국 허가 획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면 한 24년 한 빠르면 2분기 아니면 3분기쯤에 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23년이 또 중요하고 그죠. 23년보다는 24년에 본격적으로 유플라이마 매출이 조금 많이 오를 거고 그죠. 24년보다는 25년에 유플라이마 부분이랑 램시메셋이 매출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배당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21년 12월 17일 주식 현금 배당 가치 공시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주식 배당 2%, 셀제는 3% 부분이었고요. 셀트리온 한 주당 현금 배당 750원, 셀케는 260원 부분이었습니다. 22년 올해도 현금 배당 가능성 저는 조금 높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배당 매년마다 진행은 되어 있고, 이제 현금 배당도 같이 진행하느냐 마느냐 쪽에 대한 부분이죠. 조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올해가 작년보다는 더 힘들었죠. 신저가 13만 9천원 찍었고 소회장도 지금 돈이 필요한 시점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올해도 현금 배당 같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쪽,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3, 4병 내년 3월 말에 정기주총이 있는 사항이죠. 일단은 3, 4병에 대한 부분 회사의 최근 답변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그죠, 시장의 탓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IPO도 잘 안 이루어지고 금리도 인상 계속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시장 불안 요소를 합병에 조금 지연 시기 정도로 회사 답변 내용의 뉘앙스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어야 되겠죠. 이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내년 3월 말에 정기주총입니다. 그러면 한 1월 달쯤에는
공시가 나와서 3월 달쯤에 그냥 정기주총회 때 합병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가능성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우선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하튼 뭐 우리가 기다리는 합병에 대한 모멘텀 이게 언제 나올지 12월 달에 나올지 아니면 내년 1월 달에 나올지 아니면 더 미뤄질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 안정화되는 단계를 우선적으로 조금 봐야 될 듯 하고요. 뭐 일정까지 조금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그죠. 3월 달 정기 주총 부분이니까 충분히 또 1월 달 부분에 공시 합병 진행 조금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뭐 윤곽이 나오면 회사에서 공시를 한다라고 했으니 그죠. 일단 공시가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달, 9월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미 FDA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권사 레포트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말 그대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도 빠르면 연내 미 허가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출시는 그죠. 2024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 그대로 허가 신청을 해놔야 1년 정도 걸리니까 24년 초에 미국에 또 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조금 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고덱스 캡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또 한 번에 약간 또 리스크가 조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 결과 12월 달에 나오겠죠. 재논의를 12월 달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사에서는 그죠. 위원들이 25명인가 뭐 있는 걸로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5명 중에서 소수 위원, 많은 위원들이 아니고 소수 위원이 단지 뭐 약가 인하했다라고 해서 건보에 적용되는 게 뭐 올바르냐 그렇게 조금 의문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게 소수 위원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다수 위원이라 하면 그죠. 25명 중에서 뭐 어떻게 뭐 찬반 비율이 나눠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히 소수 위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찬성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니까 셀트리온 제약의 고덱스 건보 쪽에 대한 부분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 셀트리온 삼형제 쪽에 대한 12월 달 주요 일정, 크게는 우리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그리고 주식 배당 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 쪽에 대한 부분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합병 쪽에 대한 부분도 12월 달에 조금 빨리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여하튼 12월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요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은 뭐 무조건 뭐 희망 회로를 돌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나오더라도 뭐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플라이마 승인받았다 안 될 수도 있겠죠. 램시마에서 신청했다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식 배당, 뭐 현금 배당 했다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부분이고 뭐 그나마 조금 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3사 합병 쪽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사항이겠죠. 여하튼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요 일정에 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요. 가능성은 일단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합병 쪽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가능성을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